여러분 안녕하세요. 열린 JTV 유일한입니다. 어느덧 2023년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한 해가 끝난다는 점에서 정말 아쉬움이 너무 큰데요. 그런데 사실 제작진들에게 12월은 정말 기다리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지난 1년 동안 준비해온 다큐멘터리 대작들을 줄줄이 선보이는 시기이기 때문인데요. 다큐 무왕은 왜 익산으로 천도했을까를 시작으로 해외 공동 제작 다큐 블루골드까지 방송돼서 큰 화제를 모았죠. 네, 다큐멘터리 무왕은 왜 익산으로 천도했을까는 익산은 정말 백제의 수도였을까에 대한 질문에 답을 찾는 과정을 모았는데요. 백제 무왕의 생가토와 백제고분 등지에서 그 증거를 찾아 흥미로운 해답을 제시했죠. 블루골드도 기후 위기 시대 더욱 중요해진 물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전 세계 물 부족 상황을 보여주고 물 관리 문제를 조명하며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네, 앞으로도 사회적인 화두를 던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제작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제작진이 귀 기울여야 할 시간이죠. 시청자위원회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앞서 소개해드린 다큐를 포함해 저희 JTB 전주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들의 다양한 의견들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신년도에 시무식을 하면서 올 한 해 우수한 보도, 그다음에 프로그램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보도 부문에서는 저희가 2건을 선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이정민 기자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지역의 평생 학습기관에서 학생 수를 부풀려 가지고 보조금을 받아서 일부 공금을 횡령한 그런 사례로 해서 전부 기자상도 받았습니다만은 이번에 우수한 사례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훈 기자, 최유선 기자가 무진장 쪽에 이게 농어촌 버스 속도계도 없고 경고등도 없는 이런 아찔한 사례를 잘 발굴을 해가지고 보도를 해서 제도 개선을 이끌었고, 또 앞에 부분도 마찬가지로 해당 그 학교의 설립자가 구속이 되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보도에 대해서 우수 콘텐츠 상을 시상하기로 했고요. 프로그램 중에서는 3건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균영 PD가 제작을 한 우리 창사 특집 무왕은 왜 익산으로 천도했을까, 이 프로그램, 그리고 최성엽 PD하고 김유진, 나희종 PD가 제작을 했던 썰 1894 동학을 주제로 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시상을 하기로 했고요. 또 최성엽 PD가 제작을 했던 핸드메이드 인 아시아, 중국의 차사 차호편을 상당히 수준 높은 작품으로 해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좋은 보도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프로그램의 질을 또 높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고, 또 회사에서도 나름 투자를 많이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달 집중 모니터 프로그램인 JTB 8시 뉴스와 해외 공동 제작 블루골드 창사 특집 다큐 무왕은 왜 익산으로 천도했을까, 이렇게 3가지인데 지금 말씀드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진장역에 그 속도계 연결선 뽑고 운행한 사례, 저는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 실제 운행 현장에서 계기판에 모든 경고등이 들어온 채 그렇게 시내버스를 운행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볼 때 너무 이해도 안 가고 놀라운, 오히려 놀라웠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결국에 또 후속 보도에서 과태료 처분하고 자동차법 위반 형사고발 뭐 이런 이야기 후속 보도까지 이어졌고, 근데 상식적으로 대중교통 운송 사업을 하는 데서 뭐 정비가 좀 미비해가지고 뭐 불량이 나왔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도저히 뭐 사업자로서 자격이 없는 뭐 이렇게까지 판단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용자의 안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혹이나 보조금과 관련된 무슨 수를 쓰느라고 그런 거 아닌가라고는 개인적 의심을 좀 했어요. 보통 시내버스는 운송원가 용역을 합니다. 운행 거리에 따른 운송원가가 책정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른바 미터기가 작동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와 연결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운송원가를 무주 지난 장수에서 아마 운송원가를 가지고 협의하에 각각 분담을 했을 걸로 보이는데, 만약에 운송 원가 용역을 했으면 반드시 운행 거리라든지 기타 그 시내버스 운행에 필요한 각종 증빙들을 가지고 원가 책정을 합니다. 근데 운행 거리를 확인할 수 없는데 그것에 근거해서 보조금을 줬다라고 하면 원천적으로 용역 자체가 불량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 연계를 시켜보면 앞서 보도한 뭐 과태료 처분이라든지 뭐 형사 고발이라든지 이것과 무관하게 보조금과 연결된 그런 건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잠깐 해봤고요. 그래서 주의 깊게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진장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방송이 11월 달 내내 계속 방송했었습니다. 방송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뭐 속도계라든지 케이블 뽑아버린 원인이 그 차량 출력 높이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지난번 의회에서 한번 짚었었는데, 우리 여기 전주방송에다가 또 제보도 하셔서 그때부터 취재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런 걸 본다라고 하면 여기가 이제 뭐 어떤 부동액 섞인 뭐 어떤 폐기물 하천 뭐 무단방류라든지 무진장 여객의 어떤 재정 낭비, 뭐 임금 체불 문제 뭐 이런 것까지 다양한 요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지적하는 문제들이 개선이 되지 않고 그냥 지나갈 수 있었던 사례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끝까지 그걸 왜 그러는지 원인 파악을 하고 논의했던 강훈 기자하고 최유성 기자가 정말 애쓰셨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 기자분들은 이걸 놓치지 않고 이와 똑같은 사례를 처리를 했던 강원도 양구군의 그 사례를 찾아보면서 거기 인터뷰까지 연결을 했고요. 또 도로교통안전공단까지 나오셔서 현장에서 그 체크하는 그런 것까지 결국은 이제 단체장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그 현장에서의 발빠른 신속한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이제 임금 체불로 가는 게 아니라, 그걸 타고 있는 단 한 명의 승객의 어떤 그 안전에 그 어떤 사고가 발생했다라면 그건 얼마나 큰 그 보도자료 하나가 큰 가치가 있는 건가 해서 저는 정말 중요하게 큰 일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는 아시다시피 총선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렵게 우리 그 전주방송이 이제 선거방송에 관련돼 있는 방송사로 참여도 하게 되어 있고 해서 이런 기회들을 좀 잘 활용을 하셔서 우리 뭐 지역의 뭐랄까 유권자들이 잘 알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사실 새만금 관련해서는 계속 요즘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새만금 예산과 관련해서 좀 나오는 얘기들 보면 사실은 우리 도민들조차도 일치된 의견을 좀 보이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나왔던 뉴스를 보면 일부는 새만금 공항이 필요 없다, 물론 우선순위에서 좀 나중이라는 취지로 얘기하는 걸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도민들이 그동안 소망했었고 사실 여태까지 면제 받으면서 저희가 새만금 공항이 지금 추진하기로 됐었던 것인데,
정권이 바뀌면서 새만공항이 또 완전히 뒷전을 밀리면서 사실은 공항이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 그런 중차대한 상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정치권에서도 서로 입장이 다르고 일부 뭐 보도를 보면 필요가 없다. 특히 그쪽에 뭐 공장을 유치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관련된 분야에 있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한 것 때문에 또 문제가 되는 측면도 좀 있어서요. 우리 전주 방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층적으로 논리를 개발을 해서 공항이 왜 필요한지 뭐 막연하게 그냥 공항이 있어야 된다 막 이런 것보다는 그 논리도 좀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제가 이제 JTB 특별 대담을 또 보게 됐습니다. 뉴스 앵커님이 조금 후에 특별 대담을 하니까 좀 보라고 해서 저는 그 말을 잘 따랐습니다. 네, 그래서 도지사님과 어떤 질문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전문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알리백 플러스 그다음 뭐 2차 전지,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전도체, 그다음에 또 우리 전라북도가 전북대학교가 이번에 이제 RIS 사업이 선정이 됐는데 RIS 사업 또 하나는 뭐 하이퍼루프, 하이퍼 튜브 이런 전문적인 용어를 나오다 보니까 저도 뭐 언론이나 이런 방송에서 좀 많이 듣고 있어서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내용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자막에 RIS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좀 쭉 흘러 나와가고 좀 부연 설명이 쭉 갔으면은 우리 일반 보통 시민들이 볼 수 있는 더욱더 참여자가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김남규 의원님이 시내버스 위원을 오랫동안 하셔서 자문을 좀 구할 것을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주행거리 예를 들면 속도계를 빼다 보니까 이 주행 미터가 안 돌아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운송 원가를 따질 때 그 상관성이 분명히 있을 텐데 저도 말씀 듣고서야 그런 생각이 미쳤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검 위원님께서 그 TV 토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방송 3사 지금 보도국장들이 그 당연직 TV 토론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김보검 위원님도 위원으로 들어가 계신데요. 그동안에 잘 안 나오려고 했던 현역 의원이 몇 분 있습니다. 나는 법정 토론만 나가겠다 이랬던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을 꼭 그 선거구로 저희가 어떻게 담당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좀 모시고 도민들이 어쨌든 그 자질과 능력, 비전에 대해서 좀 잘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준기 위원님께서 새만금 공항 선거구 획정 여러 가지 그 더 관심을 좀 가져달라고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 여러 가지 뭐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는 것이 조금 안타깝기도 한데요.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욱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그 도지사 특집 대담 연출 주관을 제가 했는데 그 말씀 주신 대로 제가 익숙하다고 해서 사실 그 여러 가지 전문 용어를 조금 제가 너무 간과했구나라는 반성을 해봅니다. 아까 말씀 주셨던 여러 가지 RIS, 양극재, 하이퍼튜브 이런 부분들은 아직 일상화되지 않은 외래어나 단어들이 많았는데 다음에는 비슷한 기회가 되면 CG나 자막 등을 통해서 조금 더 많은 그 시청자들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잘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 남강렬 배우님이 말씀하신 물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냐에 따라 세계 경제를 지배할 수 있다는 얘기가 너무 지금의 우리 현재는 우리가 석유를 얘기를 하는데 이 물이 앞으로의 미래는 물이라는 거에서 너무 꽤 많이 와닿거든요. 우리 이제 100세 시대에 현재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고민할 부분인데 그 대안에 우리가 지금 다른 전 세계의 아랍에미리트 아까 말씀하신 구름시로에서 물을 만든다는 것도 비를 만든다는 것도 너무나도 많은 또 충격이었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거 그리고 대구에 지금 세계 최초로 물산업 클래스터를 만들었다는 것도 우리나라가 정말 그렇게 좀 앞장서서 나간다는 것도 이런 좋은 정보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면서요.
다 인터뷰하는데 거기에 있는 교수님들, 연구원들 이랬는데 제가 여자잖아요. 여자 인터뷰는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이제 뭐 인도나 이런 분들, 외국 분들은 계셨는데 우리 연구진들이나 센터장들이나 뭐 이런 전문가들은 인터뷰는 없어서 좀 다음에는 좀 분명히 여자분들도 요새는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그 성비를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제 그냥 사견으로는 옥이 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으로 들었어요. 이게 해외 또 특히나 공동 제작들은 막대한 진짜 예산과 시간을 투여해서 제작한 만큼 방송 시간대를 조금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시간대로 편성을 해주면 어떨까. 이 진짜 블루골드도 이렇게 좋은 프로인데 일요일 밤 11시라는 게 불가항력입니다. 사실 일부러 챙겨보지 않으면 딱 놓치기 쉬운 그런 시간대거든요. 토요일 밤 11시면 또 다음이 휴일이기 때문에 조금 늦은 시간까지도 시청이 가능하지만 일요일 밤 11시 제가 우연치 않게 3부를 그냥 보려고서 본 게 아니라 어떻게 본방을 사수하게 됐습니다. 근데 딱 보고 나니까 12시가 훌쩍 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출근을 준비한 사람들은 이런 방송 프로 때 시간이 편성되면 다 놓치겠구나. 이게 좀 안타까운 일일 것 같아요. 이런 좋은 프로를 서로 공유하고. 지금 블루골드는 총 4부작으로 제작이 됐고요. 지금 3부가 방송이 됐고 이번 주 일요일 날 마지막 4부가 방송될 예정이 있습니다. 우리 박현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여성이 없다 그 말씀 들었는데 여성이 빠졌구나.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사실 그 환경에 관계된 일에 사실은 남성들이 많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야외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일이 많다 보니까 환경운동연합 이런 데도 보면 그 좀 비중이 남성이 좀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간과했다. 찾아서라도 다음에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 그게 성비를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해외 공동 제작을 하다 보면 저게 해외에서 사온 프로그램인지 아니면 공동으로 한 건지라는 의문이 항상 저도 들었었는데 이번 블루골드에는 도내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 국내에 있는 제주도까지 가서 좀 다양하게 좀 담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프로그램 내용에도 들어가 있지만 이 물 자체가 어떤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로 지금 대두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좀 중점적으로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지적해 주신 것은 최대한 감안해서 다음에 프로그램 만들 때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보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특집 다큐는 굉장히 공을 들이고 시간을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 편성하는 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일요일 날 저녁이 좀 늦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이 보시면 이제 미운 우리 새끼라는 나중에 SBS에서 간판 예능 프로그램 다음에 배치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시청률을 좀 계속해서 이게 이어갈 수 있는 어떤 그 방안으로 좀 늦은 시간이지만 그때 배치를 했고, 그리고 일요일 날이나 토요일 날 오전에 한가하신 분들 볼 수 있도록 그때 또 3방 편집하고 편성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를 통해서 그 화면에 나왔을 때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하고 이 시청자들은 눈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사람을 본다는 거는 눈을 보는 거지 그 사람의 뭐 어깨나 가슴을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나 그 카메라를 어떤 그 독자의 눈이라고 보고 접근을 했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런 사진은 그래도 독자랑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사진인데 제일 앞에 등장할 때도 보면은 보는 사람은 여긴데 이쪽에서 이렇게 오면서 저쪽을 보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보면 그 보는 사람은 여기서 보는데 저쪽을 보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 그러니까 시청자 입장에서 제3자의 입장처럼 드는데 자꾸 어떤 그 독자를 제3자 입장으로 놓지 않느냐 하는 그런 그 시각적인 것이
전체적으로 좀 봐준 그게 좀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다큐 드라마가처럼 이제 그 재현이 나오는데 이게 무왕이신 것 같은데 이 무왕이라고 나오기에는 좀 너무 좀 빈약해 보여서 좀 센 그 무왕의 모습이 좀 보였으면 좋겠다. 우리나라의 역사 다큐멘터리 포맷이 이제는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10년 전하고 지금 이렇게 보면 역사를 소재로 한 드라마도 되게 많아졌고요. 모큐멘터리도 되게 많아졌고요. 그러면서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역사를 소재로 한 다양한 미디어를 이렇게 섭취를 하게 된 거죠. 요즘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유튜브를 보면 언제부턴가 이 유튜브 이쪽 회사들이 쇼츠를 전면에 내세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쇼츠가 아시다시피 1분 이내 콘텐츠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훈련이 돼가지고 1분 이상 넘어가는 걸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긴 시간 시청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인내심을 못 갖는 그런 상태로 계속 이렇게 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서현석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들은 프리젠터로 나오시는 분들은 사실 말씀하신 대로 카메라를 보면서 호흡을 이끌고 가는 게 맞는데 카메라를 최소한 3대, 4대를 쓰는데 하나의 앵글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서트 형식으로 뭐 길면은 4초, 5초 정도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청자들마다 좀 생각이 다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 한 대로만 한다라면 그 의원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맞겠지만 저는 더 좋은 영상, 더 다양한 각도의 영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인데 그 부분이 위원님과 좀 생각이 다를 수 있겠다. 그런데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진행자가 그 이야기를 쭉 진득하게 끌고 가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고민하고 더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쇼츠를 뭐 사용한다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전 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쇼츠를 만들고 그 1분, 2분의 그런 소비를 한다라고 할 때 오히려 제가 진득하게 50분 아니면 뭐 2부작, 3부작을 해야 될 또 어떤 사명감을 좀 느꼈습니다. 그게 또 이 지상파 PD로서 해야 될 어떤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우리 역사 다큐 하면서 왜 저렇게 엉뚱한 데를 쳐다보고 이야기를 하나 굉장히 몹시 불편했어요. 근데 또 다른 걸 보니까 또 그런 방식으로 또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좀 트렌드인가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근데 저도 익숙치가 않아요. 사실 시청자 입장에서. 우리 이제 김근영 PD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좀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다음에 아까 그 자막 활용하는 거 저도 뭐 다 아는 내용이죠. 뭐 RIS가 어떻고 뭐지 등등 다 아는데 저거 시청자들이 알아들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해 준 거예요. 자막으로라도 이렇게 간단하게 해줬으면 좋았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 우리가 그런 어려운 대담을 할 때는 조금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최용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쇼츠인데 사실 이게 50분짜리 프로그램을 계속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보기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아닌가야. 그래서 이거를 한 10분 단위로 쪼개가지고 1편에 1, 2, 3, 4, 5 이렇게 나눠서 유튜브로 올려주는 방법을 제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모든 이제 긴 프로그램들은 잘라서 올려서 좀 보는데 좀 편리하게 하는 방향으로 기존의 프로그램도 좀 다시 가공해서 올리는 방법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오늘 마지막 우리 시청자위원회인데 올해 들어서 전원이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앞으로도
시청자위원회에서 계속 목소리를 내고 또 도민의 입장에서 목소리를 낼 텐데 계속 잘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마치시죠. 네, 다큐멘터리에 대한 정말 다양한 의견들 들어봤는데요. 제작진들이 새겨들어야 할 말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네, 실제로 시청자위원분들의 의견은 제작진들의 응원과 길잡이가 돼주고 있거든요. 시청자위원으로서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이번에 오고 간 의견들도 잘 수렴해서 더 나은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시길 바랍니다. 네, JTB 전주방송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담아듣기 위해서 시청자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방송을 보시고 하고 싶은 말씀이나 또는 전달할 의견이 있으시면 JTB 전주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남겨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2024년 새해입니다. 올 한 해도 무사히 방송 제작을 이어올 수 있었던 건 모두 JTB 전주방송을 아껴주신 시청자 여러분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JTB 전주방송은 한 해 동안 시청자분들께 유익함을 드리기 위해서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다가올 2024년에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방송 프로그램이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JTB 전주방송과 함께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열린 JTB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